그래,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 그 말이지. 식탁 위 반찬 그릇이 살짝 흔들릴 만큼 한은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아들의 낮은 목소리, 며느리의 한숨 섞인 말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지요. 형편도 안 되는데 어머니 계속 모시는 건 솔직히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짐이 됐다는 거냐? 지팡이를 꼭 쥔 손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겨울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좁은 거실, 은정의 눈동자에는 눈물 대신 낯선 결심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은정이 사는 동네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좁은 골목길마다 김치 냄새, 된장 냄새가 뒤섞이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오는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낡은 풍경이었지요. 은정은 이 동네에서 남편과 아이를 키우며 30년을 살았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기가 내 뿌리다 생각하며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녀는 새벽 5시만 되면 자명종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을 떴고 찬물에 세수부터 하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시장에 가서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단골 가게 아줌마들과 안부를 나누는 게 하루의 낙이었어요. 하지만 작년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집 앞 골목을 내려가던 중 얇게 얼음이 낀 바닥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발이 미끄러졌지요.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느낌, 그리고 둔탁한 충격. 그날 이후로 은정의 무릎은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고 아들은 급하게 연차를 내고 병원에 따라와 서류를 챙기고 수술 동의서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은정은 아들이 든든했어요. 그래도 늙은 애미 하나 믿고 이렇게 뛰어다녀 주는구나. 하고 고마워했지요. 하지만 수술 후 회복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았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 안쪽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고 계단은 꿈도 못 꾸는 일이 되어버렸지요. 집안에서도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고 욕실에서 샤워를 하려면 의자에 앉아 겨우겨우 몸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 내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진 아들은 예전처럼 자주 오지 못했고 며느리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집안 살림에 직장까지 다니느라 늘 숨이 찬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병원은 다음 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좀 힘들어요. 이런 말이 점점 잦아졌지요. 은정은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듯 셈을 하게 됐어요. 택시비, 병원비, 약값 지훈이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 거냐. 내가 안 아팠으면 얘네도 더 숨 좀 쉬고 살 텐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예전에는 동네 경로당에도 자주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지만 넘어지고 난 뒤로는 자연스럽게 발길이 끊겼어요. 다리는 좀 어때? 라고 물을 게 분명한데 대답하다 보면 괜히 서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만 켜두고 작은 전기장판 위에 쪼그리고 앉아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지요. 하루는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꾸준히만 하시면 다시 잘 걸으실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문제였어요. 병원에 오가려면 누군가 차를 태워줘야 하고 혼자 대중교통을 타기엔 불안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들이 핸들만 똑바로 바라본 채 말했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이번에 구조조정도 있고 제가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병원은 끝까지 다녀야 하니까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 말 속에는 분명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피곤함도 감출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은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예전처럼만 걸을 수 있으면 애들 힘 안 빌리고 살 텐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철없던 시절 남편과 둘이서 공장 야근까지 해가며 지훈이 학원비를 대던 때가 생각났지요. 그때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구나. 이런 뒤섞인 마음이 은정의 가슴 한구석을 오래도록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봄이 오고 골목에 쌓였던 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은정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한가운데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무릎은 분명 수술 직후보다 나아졌지만 예전처럼 시장까지 걸어갈 자신은 도무지 생기지 않았지요. 그날도 병원 진료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아들은 회사 일을 마치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왔다고 했어요. 와이셔츠 소매는 급히 걷어올린 채였고 넥타이 매듭은 살짝 어긋나 있었지요.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까지만 제가 모셔다 드리고 다음번부터는 택시를 좀 이용해야 할 것 같아요. 운전대에 올려놓은 손등에는 잔주름과 함께 작은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어요. 그래, 나 때문에 고생 많다. 은정은 가볍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말끝이 저절로 힘없이 떨어졌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야근도 잦고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는 걸 계속 혼자 하기는 좀 버겁네요.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려는데 아들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어머니,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도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형편이 아시잖아요. 그 말이 꼭 잘못된 건 아니었는데 듣는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찔렸어요. 형편이 안 된다 나 때문에 이 집 살림이 기우뚱거린다는 소리구나. 그날 저녁 며느리 소연이 장을 봐 온 봉투를 주방에 풀며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애들 간식도 줄여야 하나? 은정은 괜히 미안해졌어요. 야, 소연아, 나 때문에 병원비 많이 나가지? 약도 비쌀 텐데.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얼른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죠. 소리는 그렇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게에서 들고 온 무거운 비닐봉지를 내려놓을 때 그녀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는 모습이 은정의 눈에 자꾸만 남았지요. 며칠 뒤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 건 바로 그 거실이었어요. 은정이 화장실에 다녀오다 물을 마시려고 싱크대로 가려는데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과 소연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번 달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병원비에, 택시비에 나도 어머니 모시는 거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지쳤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나도 허리가 안 좋아서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는 건 자신이 없어. 소연의 말은 떨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 눌러둔 감정이 느껴졌지요. 나도 어머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잖아. 은정은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입을 꾹 다물었어요. 물 한 잔 마시러 가던 길이 갑자기 한없이 멀게 느껴졌지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말들은 칼날처럼 예민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그 말은 나도 몰랐다. 그동안 가족에게 미안해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마음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짐이 된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뚜렷하게 떠오른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졌어요. 아들 지훈과 며느리 소연은 여전히 예전처럼 챙기는 말들을 했지만 은정의 마음에는 이미 작은 금이 길게 나 있었지요. 어머니, 내일은 제가 회사에 일이 많아서 못 올 것 같아요. 어머니, 야근, 점심, 저녁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알겠죠?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은정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저 눈동자 뒤에 혹시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건 아닌가. 작은 의심이 한 번 자리 잡으니 모든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허리 다쳐요. 라고 말해도 나를 더 못 움직이게 해서 결국 어디로 보내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고개를 들었지요. 며칠 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은정은 낮잠이 잘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재방송 드라마 속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끌어안고 오해를 풀고 있었는데 은정은 자꾸만 화면을 외면하게 되었어요. 저런 일은 드라마니까 있지
현실에는 없지 않은 생각이 자꾸만 따라붙었거든요.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지훈과 소연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학원에 간 시간이라 집에는 셋만 있었지요. 평소와 달리 두 사람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훈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결심이 묻어났어요. 은정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말해라 무슨 일 있냐? 그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지팡이를 옆에 세우고 허리를 좀 더 꼿꼿이 세웠지요. 지훈이 봉투에서 서류를 몇 장 꺼내어 식탁 위에 펼쳤어요. 소연은 옆에서 손을 모은 채 눈치를 보며 서 있었지요. 어머니, 이건 장기요양기관 안내서예요. 요즘은 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다더라고요. 지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정의 귀에는 장기요양이라는 단어만 쾅 하고 박혔어요. 지금 나를 그런데 보내겠다는 소리냐?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소연이 얼른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오면 우리 둘 다 직장에 나가 있으니까 바로 돌봐 드리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자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단단히 닫혀버린 은정의 귀에는 변명처럼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서류 위에 인쇄된 사진들, 하얀 벽과 깨끗한 침대,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르신들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가슴에서 무엇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지요. 그래,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 그 말이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반찬 그릇이 살짝 흔들릴 만큼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훈은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셨어요.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데비라 늙은 애미를 어디에 맡겨놓고 너희는 좀 숨 좀 쉬어보겠다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지훈의 눈에도 갑자기 억울함이 번졌어요. 어머니, 그게 왜 그런 말이 돼요? 저도 몇 달 동안 회사 빠져가며 병원 모시고 다녔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힘들다고 말 한번 못합니까? 소연도 울먹이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사실 혼자 모시고 다니는 게 무서워요. 잘못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한 말인데. 하지만 이미 감정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은정의 눈동자에는 눈물 대신 깊은 서운함과 배신감이 번지고 있었지요.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 인생이나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한 뒤 은정은 지팡이를 짚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방 안으로 들어온 은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 나도 버림받는 날이 오는구나. 입술을 깨물며 삼키는 울음이 베개를 적셨지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어요. 같은 밥상을 마주 앉아도 서로의 눈을 피하는 시간이 늘어났지요. 아침이면 소연이 부지런히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 놓았지만 어머니, 많이 드세요? 라는 말도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어요. 억지로 힘을 내어 웃는 얼굴 뒤로 상처받은 마음들이 각자 숨어 있었지요. 은정은 자주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다. 나도 나이 들 만큼 들었으니 언젠가 이런 날이 오는 거지. 그렇게 다독여 보려고 했지만 막상 혼자 방에 들어와 앉으면 마음이 자꾸만 무너져 내렸어요.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물소리, 그 사이에 자신의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지요. 하루는 소연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병원 가시는 날인데 같이 가실까요? 그러나 은정은 대답 대신 이불을 고쳐 덮으며 말했어요. 안 가도 된다. 괜히 돈만 쓰지. 이젠 다 소용없다. 그 말에 소연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필요하신 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저 거실에 있을게요. 문이 살짝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지요. 며칠 동안 은정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에는 봄꽃이 피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다시 저 길을 마음껏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바로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우연히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어요. 어르신 재활걷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커다랗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지요. 복지관에서 보내온 안내장이었어요.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무릎 수술, 허리 통증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가벼운 실내 걷기 운동. 전문 강사가 개별 상태에 맞춰 맞춤 운동을 도와드립니다. 종이를 쥔 손이 약간 떨렸어요. 내가 이런 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제 와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걸어보고 싶지 않으냐. 저녁 혼자 방 안에 앉아 안내장을 다시 펼쳐본 은정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지금 신청한다고 해도 지훈이가 뭐라고 하겠냐. 또 돈 쓴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때 떠오른 것은 식탁 앞에서 자신에게 향하던 차가운 말이었어요. 형편도 안 되는데 그 말이 다시 머릿속에서 울릴 때 이상하게도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이번만큼은 내 힘으로 해보자. 내 몸, 내가 한번 다시 일으켜보자.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안내장 아래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여기 걷기 프로그램이라고 그거 아직도 신청받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직원의 밝은 목소리에 오랜만에 사람답게 대접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잘한 걸까? 괜히 했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작고 따뜻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누가 나를 버린다 해도 나만큼은 나를 버리지 말자.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자 복지관 체육관 같은 곳을 천천히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직은 어색했지만 그 상상 속의 자신은 생각보다 씩씩해 보였지요. 며칠 뒤 첫 재활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이 되었어요. 복지관까지는 집 근처 버스를 타고 2정거장 정도였지만 은정에게는 먼 여행처럼 느껴졌지요. 괜찮겠냐? 나 혼자 가도. 집을 나서며 지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훈과 소연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또 돈 쓴다고 뭐라고 할까봐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복지관 입구에 들어서자 밝은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계단 옆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벽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글쓰기 교실, 실버 합창단, 치매 예방 체조. 한때는 자신과 상관없는 세상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눈앞에 하나씩 펼쳐져 있었지요. 체육관 같은 큰 방으로 들어가자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은 사람,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 허리를 곧게 편 사람도 있었고 축 늘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한은정 어르신 맞으시죠? 밝은 목소리의 여자 강사가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예, 뭐 처음이라 잘은 모르겠는데. 처음 오셨으니 천천히 하시면 돼요. 오늘은 몸 풀기 위주로 할 거예요. 준비 운동이 시작되자 은정은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움직이기 어려웠어요. 옆에 있던 한 할머니가 씩 웃으며 말을 걸었지요. 나도 처음에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했어.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게 좀 편해지더라고. 그 말에 은정은 조금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도 나아질 수 있을까? 수업이 끝날 무렵 강사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특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데에 발걸음하는 것 자체가 큰 시작이거든요. 몸은 조금 뻐근했지만 은정의 마음에는 묘한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그래, 나 아직 할 수 있네.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수업이 끝나고 행정실 쪽으로 가서 등록 관련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데 직원 한 명이 말을 건넸어요. 어르신, 다음 달 등록도 그대로 연장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내가요? 네, 아드님께서 전화 주셔서 자동이체 신청하셨거든요. 이번 달 등록비도 다 처리해 주셨고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입술이 저절로 떨렸어요.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혹시라도 부담 느끼실까봐 여기서는 그냥 복지관 지원이라고만 말씀드려 달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내드렸는데 오늘은 직접 오셨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은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버림받은 늙은이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조금씩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그랬군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복지관 로비의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게 되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놈이 왜 이런 데에 돈을 쓰는 거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어요. 아들이 몰래 자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굳이 티내지 않으려 했다는 것. 복지관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바람이 살짝 불어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그 바람 속에서 은정은 아주 작은 위로를 느꼈어요. 내가 너무 서둘러 판단한 건 아닐까? 그러나 곧바로 그 생각 뒤에는 식탁에서 오가던 싸늘한 말들이 떠올랐지요. 형편도 안 된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래도 이건 물어봐야겠다. 왜 아무 말 안 했는지, 왜 그날 나를 그런 눈으로 봤는지. 은정은 집에 돌아오며 결심했어요. 한 번은 제대로 묻자. 나도 내 마음을 숨기지 말고 말해보자.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골목 풍경이 예전보다 조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굳이 숨기면서까지 이런 걸 해주는 거지? 진짜로 나를 버리려는 사람이 이런 정성을 들릴까?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들리는 말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지훈과 소연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여보, 오늘 복지관에서 전화 왔던데 어머니 첫날 잘하셨대. 좀 힘들어 하셨다더라. 그래도 끝까지 하셨다던데. 은정은 잠시 문을 열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래, 이런 얘기도 나 몰래 하는구나. 근데 이번엔 이상하게 그 말이 나쁘게만 들리지는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사람은 놀란 얼굴로 일어섰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어디 갔어요? 지훈의 질문에 은정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걷기 프로그램 다녀왔지. 너희 몰래 신청했는데 알고 있더구나. 짧은 말 속에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이내 체념한 듯 웃었어요. 어머니,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운동하시다가 혹시 넘어지실까봐 디상 연락처로 제 번호를 남겨두셨더라고요. 은정은 지팡이를 벽에 기대고 식탁 쪽으로 걸어가 앉았어요. 지훈아, 오늘 그 직원이 그러더라. 등록비도 다음 달 것도 내가 다 냈다고. 왜 그걸 숨겼냐?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지훈은 긴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성격 알잖아요. 조금만 부담 준 것 같아도 바로 나 나갈게, 여위 힘 안 빌릴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지관 지원인 척하고 조용히 돕고 싶었어요. 소연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어요. 어머니, 우리도 솔직히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 집 안에만 계시는 건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훈이랑 밤에 얘기하다가 그래도 이건 도와드리자.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은정의 마음이 복잡하게 일렁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말들이 생각났지요. 형편도 안 된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그럼 그날 식탁에서 했던 말들은 뭐냐? 형편이 안 된다느니, 오래 갈 줄 몰랐다느니, 그건 다 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었냐? 지훈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건 솔직히 제 마음이었어요. 힘들다는 말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를 향한 원망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 자신한테 짜증이 난 거였어요. 소연도 울먹이며 고백했어요. 어머니, 저는 제 몸이 안 따라주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다가 허리가 더 나빠져서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잤어요. 그래도 힘들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날 너무 지쳐서 그냥 속마음을 꺼냈던 거예요. 어머니 들으시라고 한 말은 정말 아니었어요. 은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에 힘을 주어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지요.
그럼 요양원 얘기는 또 뭐냐? 그건 어떻게 변명할 거냐?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진짜로 고민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낮에 혼자 계시다가 위험한 일을 겪으시면 어떡하나? 저희 둘은 낮에는 집을 비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의 상황을 대비해서 정보라도 알아놓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당장 보내드리려는 건 아니었어요. 소연도 덧붙였어요. 어머니, 솔직히 무섭잖아요. 뉴스 보면 홀로 지내시던 어르신들 안 좋은 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면 평생 죄책감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찾다가 요양원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게 꼭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었어요. 한동안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지요. 그리고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은정이었어요. 나도 겁났다. 나 쓰러지면 너희가 얼마나 고생할지 그것도 겁났고 정말로 너희가 나를 버릴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걔가 어머니를 버릴 수가 있겠어요. 어렸을 때 제 손잡고 공장까지 다니시면서 새벽마다 도시락 싸주시던 분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사람도 아니죠. 소연도 옆에서 함께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말이 좀 직설적이어서 더 상처가 되셨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포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걷기 프로그램 다니시는 거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은정은 아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천천히 올렸어요. 살이 많이 빠져 마른 손이 서로 겹쳐졌지요. 그래 나도 너희 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다. 나 혼자 상상하고 혼자 서운해하고 혼자 미워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당장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는 않게 되었지요. 다음 주 걷기 프로그램 날 아침 지훈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가까운 거리지만 첫걸음 같이 하고 싶어요.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 앞으로는 나도 내 가는 길을 너희한테 숨기지 않을게. 복지관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다녀오세요. 어머니 천천히 하시고 힘들면 중간에 쉬세요. 저녁에 와서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어요. 예전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다녀와하고 손을 흔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이제는 역할이 바뀌어 아들이 자신을 등교시키는 것 같았어요.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들이 늘어날수록 은정의 걸음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체육관 안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복지관 뒤쪽 작은 공원 산책로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지요. 강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처음 오실 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발을 내디딜 때 망설임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나도 내 다리가 나를 좀 덜 미워하는 것 같긴 하네. 은정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버스 안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골목마다 피어난 꽃, 손잡고 걷는 노부부,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오늘따라 그 움직임들이 덜 두렵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자 거실 식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운동 어떠셨어요? 우리 주말에는 가족끼리 같이 동네 한 바퀴 걸어볼까요? 지훈 올림. 은정은 그 쪽지를 읽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같이 한 바퀴나 혼자 걷는 것보다 훨씬 낫지. 주말 가족이 모두 모인 날이었어요. 아이 둘은 앞에서 장난을 치며 뛰어가고 지훈과 소연은 은정의 양옆을 천천히 걸어주었어요. 할머니, 무릎 안 아파? 손주가 물었어요. 조금은 아프지. 근데 너랑 같이 걸으니까 덜 아픈 것 같다. 해, 내가 진통제네. 아이의 장난스런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을 때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는 그동안 다리를 잃었다고만 생각했구나. 근데 정작 잃어버렸던 건 나를 믿는 마음이었네. 곁에서 듣고 있던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리는요, 천천히라도 쓰면 조금씩 좋아지잖아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조금씩 써보자고요. 소연도 이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많이 서툴렀어요. 무조건 참는 것이 효도인 줄 알았어요. 힘들다는 말도 삼키고 속마음도 숨기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솔직해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은정은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늙어 보이는 아들 얼굴, 피곤해 보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며느리 얼굴, 그 얼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밀어내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약속하자. 은정이 먼저 말했어요. 앞으로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자.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고,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훈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저도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의 걸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무릎이 쑤시고 계단은 조심조심 내려와야 했지요. 하지만 그 옆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요즘 표정이 참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워지셨어요. 은정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때는 나 혼자 남겨진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서요. 강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잘 걸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다리도 따라 일어나거든요. 집에 돌아와 은정은 오랜만에 옛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젊었을 때 찍었던 사진, 어린 지훈을 안고 웃던 사진, 그리고 새 식구가 처음으로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의 사진들. 사진 속의 자신은 늘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이제는 지켜받는 연습도 해야 하는 거구나. 쓸쓸함 대신 묘한 안도가 가슴에 자리 잡았어요. 창밖으로 석양빛이 스며들 때 은정은 조용히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래, 나는 짐이 아니다. 그저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가족일 뿐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아직도 줄 수 있는 게 있다.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는 모습. 그 다짐 하나로도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어요. 밤이 되어 손주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도 걷기가. 그럼 가야지. 안 가면 내 다리가 삐질 텐데. 그러도 같이 가고 싶어. 은정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 같이 가자. 할머니가 느리게 가면 너는 좀 천천히 와줘라. 대신 끝까지 같이 걷는 거다. 그 말은 어쩌면 손주에게만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각자 속도가 다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는 게 가족이니까. 이렇게 한은정의 걸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답니다.